시장의 중심 키워드로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죠.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주제 얘기할 텐데요. 화면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간밤에 있었던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CPI가 내려가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은 정말? 이런 생각일 텐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연준이 조금 한 번 지표 가지고 바로 결정은 안 하겠죠. 네. 하지만 어젯밤에 나온 6월 CPI는 소비자 물가는 연준으로 하여금 7월 달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우호적인 그러한 지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드라인 물가를 보시면 2년 3개월 만에 최저, 그러니까 2021년 8월인가요? 8월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에너지와 곡물 가격 등을 뺀 근원 물가도 2022년 작년이죠. 작년 9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끈적끈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주거비라든지 중고차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에 아직도 임대료가 0.5, 집주인들이 이제 임대료 환산한 게 0.4, 전월비 이렇게 아직도 높지만 그래도 이제 하향 추세를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에너지죠.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좀 끌어내렸고. 그리고 항공료가 조금 그동안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안정을 보이면서 전방위적으로 좀 물가 항목들이 다 차분해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7월은 어쨌든 근데 지금으로서는 후퇴할 가능성은 낮죠. 7월까지는 올린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냐가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하고요. 또 채권왕 빌 그로스는 금리 너무 많이 올렸다. 지금도 이미 그래서 경기 침체 올 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체크. 네,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7월에 올리고 그래서 5.5%로 이제 기준금리 상단을 가져간 다음에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525bp를 올린 셈이죠. 14개월 동안, 15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를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하반기 물가를 이제 받아볼 텐데, 문제는 어제도 이제 근원 물가나 헤드라인 물가 모두 전월비 0.2%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지난달과 같이 0.2%, 전월비 0.2%씩만 올라도 연말에 3.9 정도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가요. 네. 그러니까 다시 내려갔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전월비 0%, 0.2%, 거의 0%대 초반대로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8월에는 0.4 올랐지만 작년.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이제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좀 높았기 때문에 높은 기고효과죠. 기고효과죠. 높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공부 잘해도 그냥 물가가 떨어졌는데 하반기에는 매우 잘해야 매우 물가가 잘 떨어져야 겨우 연말에 3.9, 3.8 찍기 되게 버겁다라는 것을 연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본다라는 말씀이죠. 고민이 많습니다. 경제지표는 기저라는 건 예를 들면 전년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 건 이제 기저인데 전년에 이제 너무 높았던 걸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고, 역기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금리가 지금까지는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그런 속도로 뚝뚝 떨어지기는 또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연준은 좀 지켜보려고 하겠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또 할 얘기가 앞으로 많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키워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마침 오늘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네 번 역시 금리를 오늘도 3.50%로 시장 예측과 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이 올리면 좀 따라 올릴 필요가 있는데 금리를 동결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2월, 4월, 5월 연속해서 이제 4연속 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우리나라는 지난달에 3.3에서 전전달이죠.
2.7%로 2%대 후반대 물가를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한은의 목표 인플레이션에 조금 어느 정도는 부합되는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1.4%로 낮춰 잡았는데 아무튼 하반기에도 이제 수출과 내수 이 쌍두마차가 이제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이미 물가도 2.7%를 찍었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동결하고 좀 지켜보겠다라는 게 이제 한은의 의도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가계부채 비율도 지금 GDP 대비 102%고 3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5조 9천억 원이 가계 대출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물가도 하반기에는 뭐 다시 3%대로 이제 하는 이번에 발표문을 보니까 3.5% 정도에 수렴할 것 같다. 하반기에. 그래서 3%를 아래로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물가가.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하반기에도 물가가. 그래서 물가 부분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좀 캐스팅 보터는 결정에 대한 결정적인 어쨌든 변수는 7월 26일 날 예정된 미국의 FOMC인 것 같습니다. FOMC에서 2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네. 거기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보고 지금 그 다음 네. 금통위에서 8월 금통위에서 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저는 한 50% 네. 정도 살짝 넘는 그런 인상 확률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다면 안 올리고 버텨도 되는데 결국은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3.5와 5.5가 돼서 200pp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역사적으로 사실은 잘 경험하지 않은 수준이기 네. 때문에요. 8월 다음 금통위는 8월이군요. 8월 네네. 24일 이때는 올릴 가능성도 꽤 있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키워드로 부지런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시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증시가 과열이냐, 대세 상승이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고요. 한 2주간 조정을 받았는데 단기 조정도 이제 좀 끝나고 다시 재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걸까요? 뭐 FOMC 2월 CPI도 발표가 끝났고요. 네, 조금씩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뭐 안개가 껴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당초에는 뭐 몇 달 전만 해도 뭐 연초만 해도 뭐 하반기에는 경기가 조금 많이 위축될 것으로 봤죠. 네. 경착륙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려보다는 경기가 좀 진행되는 모양이 좀 양호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거시 환경보다는 사실 상반기에 주가를 국내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이제 성장 테마였지 않습니까? 거시 환경과는 조금 별개로 네. AI, 빅테크가 주도하는 네, AI, 챗GPT. 네, 인공지능이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상반기에 조금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하반기에 어떻게 조금 주식시장이 녹여나갈 수 있을까? 네. 녹여나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버티면서 다시 또 재상승에 조금 계기를 찾으려고 한다면 경기가 조금은 더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기술주의 쏠림 현상이 메가테크의 쏠림 현상이 컸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사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범위가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려면 순환매가 돌려면 경기 순환주 또 에너지, 산업재, 은행 이런 쪽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경기가 살짝 지금 예상보다는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좀 하반기에는 이런 그 주식시장의 확산과 상반기에 AI 쏠림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강세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4분기는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시장의 전략가들의 분위기는 조정 이후에 3분기 상승을 예측하면서 2,800, 한 2,900까지도 보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인데요. 박사님도 전반적인 시장의 비유는 동의하세요? 아니면 좀 다른 시각이신가요? 네, 뭐 상반기에 조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만 뭐 상반기에 코스피의 중심선이 한 2,300에서 2,400 정도, 네. 2,350이었다면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7, 8% 정도로 시장이 변동을 했고, 하지만 이제 상단을 지금 터치했죠. 제가 상반기에 본 중심선을 네. 터치했고, 하반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중심선이 뭐 2,450, 요 정도, 한 2,400에서 2,500 정도의 중간선으로 살짝 상향 조정되는 상황이 아닐까. 예. 거기서 한 7, 8%를 본다면 상방은 한 2,800, 하방은 많이 떨어져도 2,300 정도는 지지하는. 그래서 저는 뭐 2,300에서 2,800 정도 하반기 박스권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편차가 큰데요. 300에서 800이면 500포인트 때문인데, 예. 그만큼 어쨌든 뭐 대세 상승으로 사실은 뒤에 안 돌아보고 쭉쭉 가는 장은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 읽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또 투자자들에게 주는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소개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김한진의 인사이트,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템플턴의 얘기를 꺼내셨는데 별로 지금 도취되고 있지 않은데 도취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시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사람들이 도취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도취 단계는 아닙니다. 네, 네. 템플턴이 강세장은 비관론에서 시작해서 네. 회의감 속에서 자라나고 네. 그다음에 낙관론 속에서 사라진다. 꽃을 피고 네. 도취감 속에서 이제 사라진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직은 도취감은 아니고 조금 낙관론 속에서 꽃을 피는,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도취감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업종이나 기업별로는 도취감에 들어가 있는 섹터도 물론 있겠죠. 있죠. 예. 네, 하지만 마켓 전체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도취감은 아니다. 하지만 업종이든 종목이든 낙관론이 하반기에 조금 더 팽배해지면 그때 그 반대의 상황도 염두에 두면서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낙관론이 너무 시장에 팽배해진다 이러면 조금씩 그 반대의 상황도 비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조금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